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결혼 3년 차에 임신 3개월 차입니다.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직 신혼처럼 설레일 만큼 저와 남편은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과 제가 운명이자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두 사람이 딱 만난 것도 참 감사하고 서로의 마음이 같았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게는 남편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결혼 전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가까운 친척들도 없이 세상에 홀로 된 제 곁을 지켜준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을 얻게 되었네요. 결혼했다고 평생 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이혼이 흔한 요즘 세상에는 남편이라도 평생 내 편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남편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그 일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그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일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쓰리고 불편하지만 이제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주 늦은 나이에 가지셨어요. 요즘에는 결혼들도 늦고 40 넘어서 아이를 가지는 일이 꽤 흔하지만 그때는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꽤 놀라운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기다리시던 저희 부모님도 뒤늦게 저를 가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금실이 좋은 부부셨다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답니다. 20대 나이에 일찍이 결혼을 하셨던 부모님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아이를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지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는데 임신이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병원에서도 딱 집어 문제점을 찾지 못하셨는지 언젠가부터는 그저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포기 반, 기다림 반으로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분 사이가 좋으신 덕분에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실 수 있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인내심 강한 저희 부모님도 점점 지쳐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임신 소식만 기다리던 부모님은 결국 입양까지 고민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니 두 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갖은 고민들을 해오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덕망도 있고 재산도 여유 있는데 그걸 물려줄 아이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이 참 불쌍하다며 동정을 던지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안타까움에 별 의미 없이 던진 말들이었겠지만 사정 모르는 남들이 한마디씩 건네는 뼈아픈 말들에 저희 부모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였는지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교회를 다니시며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성별도 재능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제발 품으로 아이만 낳게 해달라고 말이죠. 몇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40 나이가 넘어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임신보다는 폐경을 기대할 나이가 되셨죠. 두 분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는 자녀 계획보다는 두 분의 노후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셨고 점점 더 두 분만 의지하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제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임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도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어머니의 뱃속에 제가 있다는 얘기에 아버지도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도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벅차고 기뻤는데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보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놀라움이 어땠을지 저는 잘 상상이 가질 않네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참 곱게 기르셨어요. 저를 기르시면서 두 분이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봐도 참 선한 분들이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욕을 하시거나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남들을 먼저 챙기시는 이타적인 분들이셨죠. 손해를 보시면서도 욕심부리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게도 그렇게 가르치곤 하셨어요. 항상 양보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남을 쉽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저는 화 한번 제대로 낼 줄 모르는 성격이지만 저는 항상 부모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티 없으신 분들이 세상에 오래 남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보람도 잠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방암이셨는데 별다른 증상도 없이 암덩어리들이 퍼져나간 바람에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셨죠. 제게 늘 밝고 고운 웃음만 보여주셨던 어머니의 마지막이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던 모습인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야,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큼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많을 거야. 혼자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미움과 슬픔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인생을 항상 밝고 즐겁게 살아가렴.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엄마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밝게 지내줘.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은혜 웃고 있는지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두 알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금방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다 생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벌써 환갑을 앞두고 계셨었네요. 그렇게 저는 나이든 아버지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참 사춘기 딸을 혼자 기르시게 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제가 차마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도 저를 잘 기르시려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제게 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혹여나 버릇없이 자라지 않을까 늘 가르침을 주셨었죠. 서로가 너무 소중했기에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결혼 생각도 없이 평생 아버지랑 살겠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이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저는 제가 정말 평생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고 저는 생각보다 빨리 성장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춘기 철부지 딸이었던 제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들게 되었네요.
아버지에게 지금의 남편을 인사시키던 날, 아버지의 기쁘지만 서운해 보이던 그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청춘이 되어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예외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젊게 다니셔도 나이는 숨길 수가 없는지 가끔 아버지와 둘이 다닐 때면 나이 많은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아직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오래 버텨주실지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흐르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쉽기만 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아버지에게 딱 100살까지만 사시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하시더라도 꼭 100살까지 살아계셔서 제가 시집 가는 것도 보시고 예쁜 손자 손녀도 보기를 바랐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하늘이 참 야속할 때도 있어요. 어릴 적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셨던 것도 모자라서 저희 아버지까지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30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의 몸 상태가 부쩍 좋지를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으셨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비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제 중이었던 남편도 바쁜 시간을 내어 병원에 와주곤 했었습니다. 연애를 했으니 결혼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약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은혜야, 나왔어. 오빠 왔어? 바쁜데 어떻게 또 왔어? 내가 잠깐이라도 들러야 은혜 네가 숨 좀 돌리지. 오늘도 계속 병원에 있었지? 밥은 먹었어? 아버님은 이제 내가 챙길 테니까 너는 집에 잠깐 다녀와. 가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오빠도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어떻게 매번 그래. 잠깐인데 뭘.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다른 가족은 없었던 탓에 잠깐씩 제 대신 아버지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제가 없을 때 무슨 얘기들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왔다 간 날에는 아버지 상태가 유독 좋아 보이시는 듯 보였었죠. 아버지는 이미 진작에 저희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아버지가 금방 좋아지실 거라는 기대에 저희가 급하게 결혼식 올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회복하시기만을 기다렸었어요. 상황이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저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저는 지금도 그게 참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회복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나날이 상태가 나빠지셨고 평소 같았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날도 저희 남편이 퇴근 후 들러 제 대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집에 들러 아버지 짐들을 챙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전화벨 소리였는데 그게 무슨 전화일지 알 것 같더라고요. 들고 있던 짐들을 떨어뜨린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셨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짐이고 뭐고 그냥 아버지 곁에 있을 걸. 혹시나 아버지 떠나는 얼굴을 보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자는 제 말에 택시 기사님은 뭔가를 눈치라도 채신 듯 엄청난 속도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날 제가 제대로 택시비를 냈는지 기억도 없네요. 그렇게 병원으로 도착한 저는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남편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다하셨는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며 웃으시고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에 드신 것과 똑같은 모습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네요. 흔들면 금방이라도 깨어나실 것 같은 평온한 모습에 얼마 동안이나 아버지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때는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에 버틸 수가 있었는데 하나 남은 아버지마저 떠나시니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이 슬펐던 저는 몇 날 며칠을 정신이 없는 채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남편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더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었어요. 장례식이니 뭐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생각도 없던 저 대신에 남편이 나서서 준비를 다 해주었었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를 돕겠다고 상주 역할까지 도맡아 했었네요. 형제도 가족도 없던 제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애정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어도 그런 도움을 받으면 너무 고마울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을 보니 저는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상황 탓에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기로 했지만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준 남편과 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다는 것을요. 제가 늦게 도착한 바람에 아버지가 제게는 아무 말씀을 못하셨지만 곁에 있던 남편에게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은혜 너를 부탁하고 가셨어. 나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 대신에 너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 절대로 울리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이야. 아버님 부탁이 아니어도 나한테 은혜 너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왠지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 아버지를 보내고 얼마 뒤에 듣게 된 그 얘기에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걱정만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을 믿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제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그런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고 1년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도 행복했지만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게 참 기뻤으니까요. 비록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실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대신 시어머니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결정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혼자 계신 시어머니는 혼자 된 제 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직 어린데 부모님 두 분 다 잃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가 부모님 대신 은혜 너를 챙겨주마.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시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처음부터 다 가르치며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도 반찬이며 살림이며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이 시집살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의 도움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은혜야, 행주는 솥에 넣어서 팔팔 삶고 속옷은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으로 살살 빨아라.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속옷 받아다가 얼른 빨면 따로 세탁기 안 돌려도 되고 좋잖니.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은혜는 참말을 잘 들어. 아유, 이쁜 우리 며느리. 그래, 반찬은 넣어놓고 갈 테니까 저녁에 무준이 오면 하나씩 꺼내서 맛보여줘라. 걔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은혜 네가 잘 좀 챙겨줘. 엄마는 은혜 너만 믿는다. 네, 어머니, 감사히 잘 먹을게요. 제가 결혼 후에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 있던 덕분에 어머니는 반찬 가져다 주시며 제 살림을 가르쳐 주시며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이 어떤지, 친정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희를 챙겨주시는 게 감사했고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만큼 저도 어머니에게 잘하려 노력했고 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었죠. 시어머니의 직설적이고 화통하신 성격 때문에 가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제가 먼저 시댁으로 찾아갈 때도 많았고 남편 없이도 어머니랑 꽤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니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랑 은혜 너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서 나도 참 다행이다. 어머니 좋으신데 뭐가 걱정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래, 그건 알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성격이 괄괄해서 가끔은 나도 속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은혜 너는 성격이 여리니까 혹시 상처받는 일이 없을까 걱정했지. 어머니는 정말 저와 성격이 정반대이셔서 성격도 급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좀 괄괄하고 화통하신 면이 있으셨어요. 반면에 저는 조용하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남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죠. 사실 남편 말대로 그런 일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성격을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결혼 초에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제게 따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왜 저희 부모님 유산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은혜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네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있으니 혹시나 나쁜 일에 휘말리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이야. 은혜 네가 아직 그런 나쁜 일들을 겪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나쁜 인간들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혹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을 때 꼭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나서서 너를 도와줄 것 아니니. 유산 얘기 말고도 어머니는 부부 사이에 돈 관리는 누가 하는지, 제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부부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처음에는 어머님의 너무 과한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어머니가 워낙 정이 많고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셨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모님의 유산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일로 어머니와 상의할 일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이 아니면 제가 누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살림이며 인생 경험이며 어머니의 조언을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가 늘 알겠다고 수긍을 하니 어머니도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제 관계는 예상보다 일찍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고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미국 출장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결혼 후에 남편은 웬만하면 출장을 가지 않았었어요. 저희 아버지 부탁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못 믿어온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저를 혼자 두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2년간 한 번도 저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출장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결국 한 달간의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떠나는 그날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나 지금이라도 그냥 안 간다고 할까? 회사 일인데 어떻게 그래? 오빠가 꼭 가야 하는 거라며. 그렇다고 어떻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 정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아무래도 불안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내가 애도 아니고 당연히 혼자 있을 수 있지. 오빠는 가끔 나를 너무 심하게 걱정해. 그럼 걱정 안 되겠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인데. 게다가 은혜 너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잖아. 진짜 괜찮아? 무섭긴 한데 그래도 출장은 가야지. 아니면 내가 어머니 댁에 가 있을까?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한 탓에 저도 왠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댁에 가 있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도 남편 없이 어머니랑 보낸 시간들도 많았고 시댁을 집 드나들듯 해왔으니 한 달간 거기 가 있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고민하는 듯 싶더니 제가 가고 싶다고 하니 그러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짐을 챙겨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래, 잘 생각했어. 안 그래도 무진이 제가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는데 나도 걱정이 돼서 말이야. 은혜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려고 그랬다. 그럼 제가 오길 잘했네요. 저는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고민했는데 어머니 한 달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사이에 뭘 부탁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이참에 너도 친정집 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나도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네 덕분에 집에 딸내미 놀러온 것 같고 너무 좋다.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와 지내게 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었죠. 그래도 그렇다고 정말 친딸처럼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어머니와 드라마도 함께 보고 담소도 나누고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며칠이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좋기만 하던 저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 집에 있어도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를 자꾸 불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은혜야, 와서 이것 좀 같이 다듬자.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을 해야 해서요. 그냥 두시면 이따가 제가 할게요. 뭐? 이거 별거 없는데 그냥 와서 금방 하고 가. 저도 지금 처리해야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꽤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일을 할 때면 자꾸만 일을 시키시며 제게 한 소리씩 하시더라고요. 너 일을 하기는 하는 건 맞니? 꼭 내가 뭘 시킬 때만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 설마 나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도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 와서 일손 좀 거들고 가면 될 것을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유세냐? 너 설마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그러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너도 적당히 좀 해라. 너도 여기 와서 지내는 동안 나랑 추억 쌓고 싶다며. 그거에서 네가 무진히 버는 만큼 버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용돈벌이는 나중에 따로 하고 나랑 있는 동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야 우리도 좋은 시간 보낼 거 아니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달래드리려 했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시니 저도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야, 양치할 때 물은 한 컵만 써라. 한 컵이면 충분할걸. 너는 대체 몇 번을 헹구는 거니? 밥 먹을 때 반찬을 너무 많이 집네. 그렇게 먹으면 짜기만 하지 몸에도 안 좋아요. 조금씩 먹어라, 조금씩. 너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니? 무슨 샤워를 30분 동안 하고 있니? 그런 건 니네 집 가서 하고 관리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집 있는 동안은 온수를 아껴서 써. 너 빨래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니? 다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돌려라. 웬만한 건 손으로 빨고. 같이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시며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도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지 어머니는 남편에게는 하지 않으실 법한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어느샌가 어머니의 말씀들이 모두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꾸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남편이 걱정할 거라는 생각에 당분간 참자는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가 저를 정말 딸이 아닌 며느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괜히 섭섭해졌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어머니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방에서 일만 했고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같이 있는 시간을 피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멀리해서 그런지 어머니도 순간 태도가 확 바뀌시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니들 결혼을 왜 허락했는지 아니?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네가 고아라서 허락한 거야. 누가 고아 며느리 좋아하겠느냐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고아라서 기댈 곳 하나 없을 거고 우리 귀한 아들 처가살이 시킬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요즘은 여자들이 기가 세서 시댁 못지않게 처갓집에서 사위들을 잡는다는데 나는 그 꼴 못 보지. 내가 남편이 없어서 사돈댁이랑 기싸움 할 형편도 못 되고 근데 너는 마침 부모가 없잖니. 그래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거야. 처음 듣게 된 시어머니의 속마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게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던 어머님의 말씀들은 다 거짓이었는지 갑자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정말 진심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섭섭한 게 있으셔서 괜히 나쁜 말씀을 하시나 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애를 썼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진심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저를 오갈 곳 없는 고아라 생각하시는지 제가 못 배운 티를 낸다며 앞으로 제대로 가르치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무진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네 버릇을 싹 고쳐놔야지. 이게 내가 그동안 잘해줬더니 내가 진짜 네 친정엄마쯤 되는 줄 알았니? 눈치가 없어도 청도껏 없어야지. 그동안도 내가 적당히 눈치를 줬는데 지 혼내는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내내 수긍이라고 말이야. 너 정말 어디 모자란 것 아니니? 정신에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제게 좋은 마음으로 하신 줄 알았던 행동과 말씀들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내가 너 기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너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래도 고분고분 말 잘 듣길래 봐줬더니 이제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고 말이야. 네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말대꾸를 해? 어디 싫은 티를 내? 너 내 아들이 잘해주니까 나까지 만만하니? 우리 아들이 대체 뭐가 모자라서 너 같은 모질이를 만났을까? 대체 네가 뭐라 꼬드겼길래 우리 아들이 너라면 껌뻑 죽어서 그난리냐고?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럼 내가 네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할까? 네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니? 네가 어디 일러 바칠 친정이 있어? 부모가 있어? 네가 무슨 뒷배가 있어? 우리 아들 없으면 너 같은 거 없어져도 아무도 안 찾아. 알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것 봐라. 너 지금 시애미한테 소리 지르냐? 그래.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표가 나는 법이야. 대체 부모한테 뭘 배웠길래 애가 그 모양이니? 네 부모는 돈 벌 줄만 알고 자식 키울 줄은 몰랐던 모양이지? 유산이나 물려줘 놓고 그냥 뒤져버렸으니 네가 뭘 보고 배웠겠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들으실 분들 아니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탓하시려면 제 탓만 하셔야지 왜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세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말씀하세요. 괜히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러시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어머님 앞이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가려서 하세요. 뭐 안 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보자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말이야. 너도 말로 안 되겠구나. 말로 안 되면 매를 맞아야지. 그래, 어디 오늘 내가 네 버릇 제대로 고쳐주마. 여태 조용하던 제가 발끈하는 게 당황하셨는지 어머니는 순간 이성을 잃은 듯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머니는 옆에 있던 물건을 들어 갑자기 제게 매타작을 하셨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픈 것보다는 억울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매를 들고 제가 눈물을 쏟으며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 갑자기 뒤에서 불호령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둘 다 정신이 없었는지 남편이 시댁문을 열고 들어오는 줄도 몰랐어요.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 출장이 일주일이나 남은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맞으며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치고 저를 먼저 챙기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아니 무진아, 네가 어떻게 벌써 왔어? 왜? 내가 보면 안 될 걸 봤나 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가 뭔데 은혜를 때리고 있어? 미쳤어? 무진아,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냥 내가 엄마로서 은혜 혼 좀 낸 것뿐이다. 은혜야, 네가 설명 좀 해봐라. 무진이 오해하잖니?
뭘 설명을 해? 내가 본 건 말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됐어.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 테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남편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저를 챙기는 게 우선이다 싶었는지 저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남편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한참이나 달래고서야 저는 천천히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하셨던 행동이나 언행들, 나를 고아라서 무시하시는 말들이며 그날의 상황들까지 모두 듣게 된 남편은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다 믿는지 사실이냐 더 묻지도 않고 잠시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근데 나는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었어. 그래, 알아.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엄마한테 다녀올 테니까 잠깐 혼자 있어. 그러고 남편은 저를 두고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나 화난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며칠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셨더라고요. 평소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는데 경황이 없던 탓에 아무도 그걸 다시 바꿀 생각을 못했었네요. 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게 달려들려 하셨고 그걸 남편이 막아냈어요. 너,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천륜을 끊어. 내 아들이 그렇게 무정한 애가 아닌데. 너 처음부터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수작 부린 거지? 알고 보니 남편이 그날 어머니에게 인연을 끊겠다 말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남편이 단번에 그럴 줄 몰랐기에 너무 놀랐는데 어머니는 그날 남편이 그 상황을 목격한 것까지 모두 제 탓이라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주거 침입이야. 사고하려고 온 거 아니면 당장 나가! 무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지금 쟤한테 홀려서 그래. 네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엄마한테 왜 그러니? 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쟤가 다 거짓말하는 거야. 또 은혜 탓이야.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 진짜 미쳤어. 대체 왜 그러는데? 아들 장가 보냈으면 행복하길 빌어줘야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그래놓고 나한테 엄마 취급받고 싶어?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왜 부모로 생각해야 해? 엄마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나 절대로 안 본다고 했지? 지금 하는 거 보니 우리 앞으로 정말 볼 일 없겠다. 마음 다잡게 해줘서 고마워. 무진아, 저런 근본 모르는 애 때문에 정말로 엄마를 버릴 거니? 남편은 뒤도 보지 않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용돈과 지원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 저희는 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그래도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 몇 번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절대로 다시 볼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더라고요. 한 번 아니면 아닌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저도 더 말을 꺼내지 못하겠네요. 그 일로
남편이 제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나 때문에 끊긴 인연이라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저를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말이에요. 어머니가 혹시 이 글을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변화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